불타는 하늘의 미니 클립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구식 전투기였지만 막강한 미군기들을 상대로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던 미그 17 전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생 북베트남 공군의 주력 전투기였던 미그 17은 한국 전쟁에서 활약했던 미그 15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외형상으로는 미그 15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는 미그 17을 프레스코라는 코드명으로 부르고 있었죠. 이 전투기는 미그 15의 단점을 보완했으며 애프터버너가 장착된 신형 터보제트 엔진을 장비하면서 기동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미그 17은 소련의 공중고개팀에서 사용했을 정도로 뛰어난 비행 성능을 가진 전투기였지만 초음속의 시대였던 1960년대에는 한참 뒤떨어지는 아음속의 구식 전투기였죠. 더구나 애프터버너를 사용하면서 연료 효율이 크게 떨어져서 미그 15에 비해서 항속거리가 20%나 감소하게 됩니다. 미그 15의 고정무장을 그대로 이어받아 기수에 집중 설치된 37mm 기관포와 23mm 기관포는 상당히 위력적인 무장이었지만 이 무렵에 북베트남 공군이 운용하던 미그 17은 아톨 미사일을 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롤링 썬더 작전 초기에 미 공군 주력 전투기였던 F-100 슈퍼세이버와 미 해군의 F-8 크루세이더는 모두 초음속 비행이 가능했으며 기관포와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그 17을 쉽게 제압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미그 17의 대구경 기관포는 유효 사거리가 1000m를 넘었으며 한두 발만 명중시켜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지만 포구 속도와 연사 속도가 느리다는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세문의 기관포는 초당 35발 정도의 기관포탄을 발사할 수 있었으며 트리거를 계속 당기면 5초 만에 기관포탄을 모두 소모해버렸죠. 따라서 속도가 느린 폭격기를 상대할 때는 효과적인 무기였지만 날렵한 전투기와의 공중전에서는 적합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공대공 레이더가 없었던 미그 17은 적기를 찾기 위해서 오로지 조종사의 시야에만 의존해야 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상 레이더의 관제를 따라야 했죠. 미그 17은 기관포를 사용하는 근접 공중전에 어울리도록 버블 캐노피가 도입돼서 전반적으로는 조종사의 시야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수에 가려지는 전방 아래쪽과 이젝션 시트에 가려지는 후방 시야가 불량한 편이었죠. 미그 17의 저속선의 성능은 어떤 미군 전투기들보다도 뛰어난 편이었지만 고속 성능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펙상의 최고 속도는 시속 1100km 정도로서 마하 0.9에 달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시속 680km를 넘어가면 롤 성능이 크게 떨어져 방향 전환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빠른 속도에서 3.5G 이상의 급격한 기동을 시도하면 기체의 진동이 심해져서 조종 불능 상태로 빠질 수도 있었죠.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고속으로 날아가는 미군 전투기들과의 공중전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숨겨진 문제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미그 17에 장착된 조준기의 성능에는 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미그 17의 사격 조준기는 한국 전쟁 중 북한 상공에서 격추된 F-86 세이버에서 떼어낸
레이더 거리 측정 장치를 분석한 후에 복제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제 조준기에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2.5G를 넘는 급기동하에서 기관포를 조준하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더구나 기관포의 연사 속도도 느린 편이어서 선회하면서 기관포탄을 명중시키는 것은 더욱 어려웠죠. 따라서 북베트남의 미그-17 조종사들은 저공으로 은밀하게 비행한 후에 미군기들의 후방으로 돌아들어 최대한 가까운 거리로 접근해서 기관포탄을 집중 사격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것이었죠. 덩치가 작은 미그-17은 저공 비행하는 경우에 미군 조종사들이 육안으로 탐지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기습에는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하늘에서 막상 실전에 투입된 미그-17은 예상보다 큰 전과를 올리며 선전하게 됩니다. 초음속 전투기들과 공대공 미사일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미그-17의 분전으로 근접 공중전이 아직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던 것입니다. 미그-17은 마치 정글 속에 숨어 있다가 유리할 때만 공격하는 베트콩 게릴라를 연상시킬 정도로 미군 전폭기 조종사들을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물론 막강한 미군 전투기들과의 교전에서 미그-17은 큰 희생을 치르면서 만만한 먹잇감으로 인식될 때도 있었지만 근접 공중전이 벌어질 때마다 하이에나처럼 미군기들을 물고 늘어지며 미군 조종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구식 전투기로 치부했던 미그-17의 날렵한 비행 성능에 감탄했던 미군 조종사들은 미그-17을 베트남 항공전의 꽃이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였죠. 베트남 전쟁의 막바지에 미군 조종사들 사이에서 미그-17을 조종하며 무려 13대의 미군기를 격추시켰다고 하는 베일에 쌓인 북베트남 조종사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 어둠의 에이스는 북베트남의 선전 방송과 미군 조종사들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미지의 존재였으며 미군 조종사들은 이 미그-17 에이스를 툼 대령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베트남 항공전이 시작된 후 7년째가 되던 1972년 5월 10일 미군 최초의 팬텀 에이스가 되는 랜디 커닝햄이 탑승한 F4J 팬텀과 툼 대령의 미그-17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1대1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날 벌어진 최고 조종사들의 승부는 베트남 항공전의 최절정을 장식하는 전설적인 공중전으로서 항공전사에 기록될 정도였죠. 이 공중전 이야기는 베트남 항공전의 후반부에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미니클립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그-17의 이야기는 베트남 항공전의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착박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